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동기부여 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영학이 계속 발전되고 또 여러 시험이나 학점이나 이 분야에서 이 조직행위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약간 저희 책이 수준이 현대에 맞췄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다른 책보다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는 거의 이 정도 수준은 지금 거의 나온다 그런 얘기를 가지시고 약간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시며 항상 시험은 진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경영학을 현대 경영학을 배우겠다 그럴 때는 조직행위가 마치 뭐가 되느냐 집을 지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철근과 콘크리트를 치면 여러분 단독주택 지을 때 가만히 보면 땅을 파고 철근과 콘크리트를 갖다 밑에 치죠. 바로 옛날에 제가 경영학을 집에 비유할 때 뭐라 그랬느냐 그럼 바로 이와 같이 철근과 콘크리트를 치는 밑바닥이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 조직이다. 그리고 조직의 행위 속에 맨 먼저 조직이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개인의 행위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이 이제 끝나면 뭐가 되죠? 바로 집단이 되죠. 집단이 끝나면 뭐가 되죠? 조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은 현대에 가장 어떠냐 그러면 시험에 출제도 많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동기부여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기란 말을 어떤 걸 동기라고 하느냐 또 동기부여란 말의 개념이 뭐냐 그리고 동기의 종류는 어떤 거가 있느냐를 우리는 각각 어떠냐를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동기란 말은 뭐가 되죠? 욕구의 충동입니다. 어떤 욕구를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 뭐를 하고 싶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구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욕구에 대한 충동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일반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식사를 하고 싶다. 이건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럼 식당으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가더라. 또 어떤 연인을 사랑할 때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녀의 옆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은 바로 욕구의 충동을 위하여 일어나는 행위를 갖다 우리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됩니까? 행동이 유도가 되죠. 행동이 유도가 된다. 행동이 유도되는 행위를 갖다 우리는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욕구에 대한 충동을 얘기하며 그건 행동을 유도하는 힘, 파워 이게 뭐가 되냐? 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정의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말의 줄을 긋고 노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다 이럴 때는 동기 자체는 이제 모티브라는 얘기는 욕구의 충동이나 행동을 유도시키는 어떤 행위를 갖다 동기라고 하는데 동기를 부여한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부여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제 기업이 종업원에게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이때는 동기 자체는 자기 스스로에게 일어난다면 동기부여는 바로 제2인자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개념을 갖다 우리가 놓기 때문에 동기는 스스로 내가 어떠냐 그러면 어떤 욕망, 욕구의 충동, 행동의 유도 이건 바로 동기는 1인 혼자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기부여는 바로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게 동기와 동기부여의 차이점이다. 동기는 1인칭 자기 혼자서라도 충분히 동기가 유발되죠. 그러나 동기부여는 누구에게 동기를 부여시킨다는 개념을 갖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조직 속에서 우리가 보면 조직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들만이 가지는 골 또는 뭐가 되는 타켓이라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어떤 목표가 있다. 그죠? 목표가 있다. 그럼 이 목표를 갖다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이 골을 갖다 구성원들에게 내재화시킨다. 내재화라는 말은 바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속 깊이 바로 느끼게끔. 내재화라는 말은 바로 누구든 의해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하여 공감하게고 같이 동참하게끔 만드는 게 내재화다. 바로 기업의 어떤 고울이나 타켓을 갖다 구성원들에게 내재화시킨다. 그럼 자연히 우리의 목표가 뭐다? 우리는 뭐를 지향하기 위하여 우리가 갈 곳은 어디다 하는 걸 제시한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 종업원들의 우리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게 뭐가 되느냐 동기 다음에 부여라는 말이 들어간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달성을 갖다 해야 되는 일종의 뭐가 되는 달성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단 말이야. 달성할 어떤 목표를 갖다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만들어 가게끔 하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이 과정이 궁극은 동기부여다. 한마디로 목표를 달성하는 거, 달성을 위한 목표, 우리가 이렇게 바꾸면 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동기부여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동기부여의 공식을 말하라. 그럴 때 공식은 바로 퍼포먼스, 행위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이 뭐가 되느냐 그럼 F다. 이 F라는 말은 바로 관계가 있다. 함수의 관계라고 얘기하죠. 바로 펑션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수학에서도 볼 때 F라는 말이 나올 때 이 F는 뭐를 갖다 얘기하죠? 함수라는 거는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연관성이 있다. 이럴 때를 펑션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y 꼴 2x 플러스 1이다. 그럴 때는 x가 1이 바뀌면 3, 2가 되면 뭐 5, 그죠? 3이 되면 7. 이와 같이 x가 어떻게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 y가 대응되며 나오는 값을 가진다는 거 연관이 된다는 얘기가 펑션을 얘기하는 함수의 경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개인의 어떤 행위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행위는 바로 관계가 있다. 함수의 관계다. 뭐의 함수의 관계냐? 그러면 바로 A. A는 바로 ability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이 가지는 바로 능력, ability를 얘기한다. 능력과 그 다음 뭐의 관계냐? 그럼 바로 일종의 motivation. 동기라는 얘기, 동기라는 얘기가 중요하다. 바로 그 사람의 능력과 동기의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하여 행위가 일어난다 하는 게 동기 쪽에서는 우리가 중시 여겨야 할 문제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맨 앞에 개인의 조직을 갖다 개인을 갖다 우리가 연구할 때는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빌리티는 타고난 능력이니까 조직에서 네가 어떻게 하라 손을 못 댄다 그랬죠. 바로 심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게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개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배울 때는 그래서 뭐 학습이다, 태도다, 전부 다 개인의 심리를 배웠다 이거죠. 근데 여기 동기부여에서만은 바로 ability, 그 사람 능력이 어느 정도 되죠?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모티베이션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어디에 됐냐? 바로 기업 달성의 목표를 위하여 자기가 공헌해준다. 이게 뭐가 되죠? 바로 행위는 바로 함수의 관계다. 인관이 있다. 뭐에 연관이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동기부여. 그래 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바로 내적 동기를 갖다 부여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어빌리티를 최대한 뭐가 되죠?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데서 동기는 스스로 욕구, 충동, 행동, 개인의 입장이고 동기부여는 바로 기업이 누구를 갖다가 또는 조직이 개인에게 바로 타켓이나 고를 갖다가 니즈화시켜서 목표를 달성하게끔 바꾸라 그랬죠. 목표를 달성하게는 그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그래서 이럴 때 바로 개인의 행위는 바로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동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에 비례적으로 해서 바로 수행이 된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바로 개인의 입장은 펑션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A의 언더라인 조직은 개인의 어떤 행동을 갖다 개인의 어빌리티를 손대기가 어렵다기 때문에 낫이라고 했죠. 환경은 세모. 그리고 이제 중요한 P가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동기부여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을 얼마만큼 동기를 줬느냐에 따라 바로 수행하는데 차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가 얻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드리고 꼼꼼히 항상 해야 되죠. 경영은 꼼꼼히 둘 필요가 있다. 뭐 다양한 시험 다 경영학 들어갑니다 이제. 그리고 해야 되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 경영학. 뭐 여러분들 잘 알지만 NCS라는 과목이 있죠. 바로 우리가 직무적성에도 전부 내용이 경영학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학을 잘 배워뒀을 때 바로 NCS라든가 타도 중요하듯이 하나하나를 꼼꼼히 정리한다는 게 좋고 특히 이 조직행위는 사회생활에서 또 여러분이 언어의 습관에서 굉장히 의되느냐 그러면 수준을 높여주는 게 바로 조직행위다. 하는 말을 들으며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기를 갖다 우리가 분류해보자. 동기의 종류는 어떤가를 분류해보자 이거죠. 여기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법이다 그럴 땐 둘로 나누는 걸 이분법이라고 하죠. 반면에 삼분법이다 그럴 땐 셋으로 나눈다. 그런데 가볍게 우리가 보죠. 여기는 바로 중요한 내재적 동기. 내재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안쪽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업무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계도, 흥미 이 심리에 되는 일종의 뭐가 되죠? 개인 심리. 심리적인 부위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내재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게 한다든가 태도를 준다든가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거 이건 내재적이다 이거죠. 그럼 외재적은 밖에 드러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휴가를 준다. 또 보너스를 준다. 그럼 자 이제 이게 눈에 드러나는 형태에서 어디 되느냐? 바로 어떤 동기를 준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외재적이라고 말하죠. 급여나 휴가나 승진이 거기에 속한다. 하고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법으로 갈 때는 이걸 갖다 2분법을 좀 더 이해되느냐? 더 나눠놓은 걸 갖다 우리가 3분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들도 가장 먼저 기본 동기, 먹고 사는 걸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죠. 의식주를 해결하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기본 동기입니다. 여러분 종원에게 월급을 주는 거, 이건 기본 동기가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야 배고플 때 우리가 봤을 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의식주를 해결하게끔 하는 게 무슨 동기냐? 기본 동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동기가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기본 동기는 궁극으로 매슬로우의 생리욕구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바로 이 일반 욕구는 뭐가 되느냐? 단순 동기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한 동기, 이게 일반 동기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 동기는 바로 단순한 동기인데,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이거 2차는 호기심, 예를 들어 호기심을 갖다 유발한다, 이건 2차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어떤 조작 또는 아니면 친교, 친하게 지내는 게 바로 뭐냐? 친교 욕구죠. 친해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의식주는 매슬로우의 뭐가 되느냐? 욕구의 5단계 속에서 기본 단계를 나타내는 바로 매슬로우의 5에서 1단계를 얘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생리욕구. 생리욕구가 뭐가 되느냐? 여러분 잘 아는 생리적 욕구, 뒤에 가면 바로 나오죠. 이게 바로 일종의 기본 동기다. 그 다음에 일반 동기는 이제 단순한 동기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2차 동기는 이제 호기심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조작이라든가 아니면 친교, 친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느냐? 2차적이다. 그래서 대제 외제로 할 때는 단순히 심리냐, 바깥에 있는 휴가나 보너스를 주느냐 이거였다면, 3분법은 의식주를 얘기하는 게 기본 동기가 되고 단순 동기가 나오고, 그 다음 호기심이나 조작을 얘기하는 2차 동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 번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동기부여의 종류를 우리가 보자 이거죠. 동기부여를 할 때 어떤 동기부여의 종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럼 동기부여에 대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동기부여의 종류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일반 동기부여다. 그럴 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충동이나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반 동기부여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 정도로 가볍게 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역동기라든가 또 아니면 뭐가 되는 변화의 수용 동기라든가 또는 아니면 동기의 기준 전이라든가 또는 시민 행위 동기라든가 경쟁 몰입 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죠. 자, 일반 동기는 뭐가 되죠? 현재보다 더 열심히. 일반 동기는 궁극은 현재보다 더 열심히. 이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주는 동기부여라고 말하죠. 현재보다 어떤 날이라면 좀 더 열심히 하라. 반면에 그 다음 역동기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역동기는 뭐냐? 그럼 바로 의욕을 감퇴시키게끔 만들어버린다. 영어로 말하면 디모티베이팅이다 하는 얘기를 갖다 쓰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모티브 속에서 D라는 말이 붙었을 때 바로 다운을 얘기하죠. 동기를 갖다가 다운시켜버린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성이 따라다닌다 이럴 때 소금 뿌려라 하는 말을 쓰죠.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역동기를 부여하게끔 한다. 우리가 일종의 이런 얘기가 되고, 마케팅 할 때도 디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사지 않게끔, 오히려 사지 마라. 왜? 너무 많을 때, 초과 수요가 될 때는 디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되고, 대표적인 게 은행 같은 데서 배부르니까 일반 고객이 와서 뭐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수수료 많이 붙여. AS를 별로 잘 안 해줘. 그러나 뭐 돈을 많이 예금하는 사람 찾아오면 아주 친절을 베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 상위 그룹이 80%를 왜 되느냐? 그럼 차지한다. 20% 상위 그룹이 80% 예금을 한다 하는 파레토 법칙에 의하여 고객 VIP에게는 잘하고, 일반적으로 소위 얼마 예금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주 별로 좋게 취급하지 않는 게 바로 디모티베이팅이다 또는 디마케팅이다. 바로 역동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럼 역동기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변화의 수용이라는 거는, 변화의 수용은 뭐를 얘기하죠? 하는데,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기존의 것을 깨뜨린다. 기존의 것을 갖다 얘기하는 파괴한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변화의 수용,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지. 그 다음에 동기에 뭐가 되느냐? 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기의 전이 바로 기준이 바뀐다는 얘기가 되죠. 기준을 바꿔라.
기준이 바뀌어야 의해되는 그럼 산다. 그럼 기준전이라는 얘기를 쓰죠. 그 다음에 기정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정전수. 이건 잘 지키기입니다. 잘 지키기.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편할 겁니다. 현재보다 더 열심히. 디모티베이팅. 기준을 파괴한다. 기준을 바꾼다. 현재를 잘 지키자. 지키는 게 규정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시민행위동기라는 말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민행위동기. 시민행위동기는 어떻죠? 자, 비공식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조직에 도움을 주는 것. 자기들끼리 비공식이지만 비공식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끼리 모이는 조직을 갖다 비공식이라고 얘기하죠. 비공식 조직이지만 진짜 조직에 도움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 공식적 조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갖다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부 다 우리가 봤을 때 시민행위동기라고 불러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민행위동기라고 하면 뭐 시민들이 모여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비공식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히려 공식적인 조직을 갖다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시민행위동기라는 말을 쓴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쟁에 몰입이다. 그러면 말 그대로 경쟁에 몰입하게끔 우리가 의해되는 유도해주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쟁 몰입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가 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현재보다 더 열심히 모티베이팅에 D가 붙다. 변화를 갖다가 의해되느냐 파괴하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바뀌어야 한다. 그 다음 뭐가 되느냐 잘 지켜라. 그 다음 뭐가 되느냐 비공식 조직이 공식 조직에 의해되느냐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경쟁에 몰입하게끔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경쟁 몰입 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동기 여러 가지 나오는 바로 여러분 둘, 넷, 여섯, 일곱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게 동기부여의 종류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해서 잘 이끌어가게끔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동기부여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동기부여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행위책은 굉장히 대학 교재 속에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일반 책 보면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너무 많이 이런 조직행위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조직행위는 요즘 굉장히 비중을 두고 어떤 시험이든 또 여러분 학교병원 학점이든 모든 시험에 의해되느냐. 그럼 조직행위가 앞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왜?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집에 비유할 때 미끄럼, 바로 땅을 파고 콘크리트를 치고 밑에 깔린 조직이 바로 여러분 뭐가 됩니까? 거의 회사의 모든 문제를 갖다 좌지락 우지락 할 수 있는 승패의 좌우가 되는 게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을 하고, 자, 동기부여 과정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보죠. 동기부여 과정은 어떻죠? 그렇죠? 뭔가 욕구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욕구의 결핍. 마치 우리가 옛날에 마케팅을 갖다 배울 때도 리더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리드가 바로 결핍이란 말이에요. 리더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완트를 갖다가 일으킨다 할 때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래 나도 모르게 식당으로 간다. 리더에 대한 결핍에 대한 뭐가 됩니까? 욕구 충족. 이게 바로 마케팅을 갖다 하는 이유다 그랬듯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단은 결핍이 나와야 돼. 그럼 결핍이 되면 다음 뭐가 되죠? 동기를 유발하게 되죠. 동기를 유발. 뭔가 부족하다 그럴 때 가져야 될 텐데 하는 동기를 유발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는 뭐가 되느냐? 액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행위에 들어간다. 특정 행위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기가 일어나서 행위까지 가는 과정은 일단은 뭐가 되죠? 욕구에 대한 결핍이 일어나라. 두 번째는 동기를 유발하라.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액션. 바로 뭐냐? 그럼 특정 행위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 이게 뭐가 되느냐? 동기부여의 과정에서 일단 행동의 동기, 그 다음 동기를 유도하고, 그 다음 동기를 강화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핍을 느끼고 동기를 유발하고 액션을 이야기하는 특정 행위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이야기가 동기부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동기부여를 갖다 이루어주는 이제까지 많은 있었던 이론들이 어떤가를 앞쪽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뭐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리를 하는 단계쯤으로 보고 뒤쪽에 아주 새로운 이론에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전통 이론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부터 고전적 전통 이론에는 뭐가 되죠? 여러분 잘 아는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다. 바로 테일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내용을 주먹구구로 일을 하다가
바로 테일러는 어떻죠? 그렇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갖다 결정했는데 그걸 갖다 태스크다. 그래서 차별성과급을 도입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일을 잘하면 바로 높은 월급을 주고 일을 못하면 낮은 월급을 줘라. 차별을 줘라. 바로 이게 뭐냐? 그럼 태스크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 고전적으로 옛날 동안은 사람을 통제할 기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오면부터 바로 시간 연구, 동작 연구 결과로 하루 해야 할 일이 얼마인가를 결정해 줬다. 그래서 이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다 하는 말이 나오고 차별성과급을 쓰며 왜 과학이란 말을 써줘? 그렇죠. 주무꾸구시고 운영하던 기업을 시간 연구, 동작 연구 결과로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정리해 줬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게 과학이었단 말이에요. 요거를. 근데 인간관계로는 테일러에 반발하고 나온 하나의 메이오의 학자의 뭐가 됩니까? 내용이 되죠. 메이오는 뭐라 그랬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메이오는 심리적, 인간. 그리고 심리적인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리적보다는 인간의 심리적 부위가 매우 중요하며 비공식 조직. 공식이 아닌 아까도 말했지만 시민 행위 동기 그럴 때 비공식 조직이 공식에 도움을 준다. 그럴 때 시민 행위 동기라고 그랬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너무나 조합에 대하여 철저히 일을 중심으로 사람은 무시했어. 근데 이건 또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간을 갖다 중시하는 입장이 되고 여기 일은 별로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사람 없는 조직. 여기는 뭐가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가 조직 없는 인간만. 너무 편파적으로 가더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 경영과학이라는 이야기 하나는 고전적으로 일 쪽으로 하나는 인간관계 사람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걸 갖다 중간에 가져오자 그러는 게 바로 경영과학의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경영과학이라는 패턴이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요거 두 가지가 전통 이론이다 하는 걸 알아두면 되죠. 그다음에 현대 이론에 오면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내용, 과정, 시스템. 이 현대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요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내용 이론이다 그럴 때 내용은 어떤 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죠. 내용은 어떤 거 있느냐. 내용은 여러분 잘 알지만 바로 메슬로우 욕구 5단계라든가 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엘더프 ERG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맥클렌의 성취동기 이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내용 어떤 거, 과정 어떤 거, 시스템 어떤 거 하는 걸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가 되느냐 현대 이론 속에는 내용이 어떤 게 있고 과정이 어떤 게 있고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섞어서 해버리면 나중에 내용이 과정 같고 과정이 시스템 같고 막 중간에 오합지졸로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항상 조직행위를 배울 때는 바로 단원마다 종류, 내용, 학자 이론 이런 건 명백히 정리가 딱딱딱딱 되면 여러분이 시험 보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명확하게 그리고 인생 삶에 굉장히 도움 주는 게 뭐가 되죠? 조직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이제 현대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은 어떤 거, 과정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내용 부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내용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지만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냐? 바로 여러분 메슬로우 욕구 5단계다. 이 내용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공격을 뭐가 되냐?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요인이다. 그런데 몇 가지가 있느냐? 네 가지를 첫째 가지수를 알아야 돼. 요인의 네 가지다. 메슬로우 욕구 5단계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엘더퍼의 뭐가 되느냐? ERG 즉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3단계로 압박한 게 뭐가 되느냐? 바로 엘더퍼의 ERG 이론이다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세 번째 뭐가 되느냐?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다. 성취 동기 이론이다 하는 게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허즈버그의 이요인 이론. 예를 들어 우리가 중요한 환경 요인과 동기를 주는 동기 요인은 다르다. 예를 들어 화장실에 변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회사에 충성바치는 종목은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이 좋아졌네?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나 칭찬을 받았다든가 옆에서 격려를 받았다든가 이럴 때 내적 심리적으로 동기를 유도한다. 그래서 허즈버그는 바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냐 단순한 위생 요인이냐 여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는데 이 네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동기부여의 과정. 이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오죠. 여러분 잘 아는 보륨의 기대 이론.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뭐가 되느냐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아들에게 네가 이번에 100점 맞으면 수학에 100점 맞으면 뭐가 되느냐? 바로 엄마가 뭐 IT 또는 PC를 하나 사주겠다 하고 아들에게 약속을 했다 이거죠. 그럼 아들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수학에 100점 그리고 PC를 한 대 어머니한테 선물 받아야지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기대감이고 일단 1차 수준은 뭐가 됩니까? 수학에 100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아들은 수학에 100점을 받았다. 그럼 이제 수단으로 그 다음에 수단성이 바로 뭐가 되느냐?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상과 벌이라는 이야기 100점을 달성했다면 PC를 사줘야 되고 점수가 나빴다면 꾸중을 할 수 있죠. 좀 더 열심히 분발하라. 이렇게 바로 엄마가 꾸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2차로 바로 1차의 수단성에 의하여 아주 자기가 바라는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PC한테 얻었죠. 이게 바로 2차 수준의 결과라고 말하죠. 이렇게 될 때 엄마가 약속을 지켜줄 때 원래 기대를 갖다 가지고 열심히 해서 1차는 수학 100점, 2차는 엄마가 사준 PC를 한대. 이게 바로 원활히 1, 2차가 연결이 되어서 엄마가 약속을 지켜주면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노력을 또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차 100점을 달성했는데 2차에 엄마가 약속한 PC를 사주지 않더라. 그럼 피드백이 안 된다 이거죠. 약속을 안 지키더라 이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약속을 꼭 지켜줘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게 뭐가 되느냐? 바로 보름의 기대 이론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아담스의 공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 내적으로 회사 자체 내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입장이다. 그럼 누구나 다 내가 사장에게 뭐 잘못 보였나? 나를 떠나라 그러나? 심리적 갈등을 겪다가 여러 가지 위안을 해주다가 안 되면 보따리 삽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나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느냐? 회사 자체 내의 공정은 동기끼리 비교가 되고 만약 예를 들어 외적 공정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와 같은 다른 회사에 있는 나와 같은 직급에 있는 친구가 어떤데 나는 어떤가? 바로 외적 공정성을 얘기한다 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인풋한 데 대하여 아웃풋, 투입한 노력에 대한 결과의 산출을 비교하며 자기끼리 동요로 빠지느냐? 그럼 내적 바로 여러분들 중요한 뭐가 됩니까? 내적 비교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얘들은요 외부의 사람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외적 공정성을 얘기한다 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중요한 두 번째 공정하냐 안 하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과정에 있죠. 그래서 과정은 전부 다 세 가지가 있다. 세 번째는 라크는 기대 이론이라고 그랬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가 있어야만 뭐가 되느냐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표와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줘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하는 게 목표 설정 이론이다 하는 말, 인텐션, 목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여기까지가 뭐냐? 과정이었다. 내용 3개, 4개, 과정 3개. 이걸 갖다 구분할 줄 아느냐? 이 두 가지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상황 이론이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러번의 장애 이론. 러번의 장애 이론은 바로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이해되죠? 그렇죠. 동기를 주는 요인은 어떠냐면 상승시켜주고 역동기를 줄 수 있는 소위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는 가능하면 이런 줄여줘라. 그래서 그냥 쭉 나가는 걸 갖다가 이렇게 끌어준다는 이야기가 자기장애 준말로서 바로 장애 이론이다. 장애 이론이라는 말을 갖다 얘기하고 필드라는 말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쭉 밀고 나갈 때 동기를 주는 요인은 강화, 그다음에 역동기를 주는 건 뭐가 되느냐 그럼 약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며 나가는 게 시스템의 상황적 이론이다 하는 문제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4개, 3개,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수부터 먼저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가지수가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왜 되느냐 여기에 대해 완벽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동기부여의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내용의 4가지가 어떻고 과정의 3가지가 어떻고 시스템 상황적 이론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를 좀 더 우리가 책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내용을 갖다 같이 보며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하고 맨 먼저 현대 이론에 나오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내용은 제가 몇 개라 그랬죠? 4가지다. 가지수를 꼭 세면서 차근차근 정리를 잘해주고 언어 종류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할 때 내용은 어떻고 과정은 어떤가
하는 종류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기부여의 내용 요인에는 네 가지가 있다. 맨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가 되느냐? 바로 현대 내용 속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부분한다면 바로 매슬로우 욕구 5단계다. 매슬로우 욕구 5단계라는 바로 단계. 이 욕구의 단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게 내용면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다. 첫 번째 매슬로우 욕구 5단계다. 할 말이 되죠. 그럼 매슬로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직에서 피라미드를 그릴 때 인간의 욕망을 갖다 5단계로 나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5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성취해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을 해준다 그러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맨 먼저 뭐가 되느냐, 바로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 욕구가 바로 생리적 욕구다 이런 말을 씁니다. 생리적이라는 것은 배고플 때 밥 먹고 싶다, 이게 기본 욕구입니다. 이게 1단계죠. 누구나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을 먹고 싶다, 생리적 요인이 1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 욕구. 아무리 배가 고프지만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바로 2단계가 1단계가 성립이 되면 2단계는 어떠냐? 그 다음 단계는 안전을 요구하는. 아무리 배고프지만 아무리 돈이 없지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는 이제 어느 정도 배가 채워졌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이제 이게 안전이 되고 나면 바로 소속, 나를 인정받고 싶다. 이건 인정을 갖다 우리가 소속의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애정,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 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싶다. 이게 바로 3단계를 얘기하는 이야기다. 3단계 소속과 안정의 욕구,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4단계로 오는데 4단계가 될 때는 이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크게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외적인 얘기와 내적인 얘기로 나중에 가면 구분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존경하느냐? 내적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형식적이지만 존경하는 것처럼 보여주자. 이게 바로 뭐냐? 그럼 두 개를 다 합하여 존경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존경을 받고 싶다 하는 존경의 욕구가 있는데 이 속에는 외적인 욕구가 뭐가 되냐? 아래입니다. 내적으로 정말 심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이건 내적인 거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외적, 내적을 나누고 전부 다 묶어서 존경의 욕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존경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5단계가 뭐가 되냐? 여러분 잘 알지만 자기에 대한 뭐가 되냐? 자기 성취. 자기 성취. 뭔가 자기가 자기의 꿈을 실현했다.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실현의 욕구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의 꿈을 실현했다. 실현의 욕구라고. 이게 몇 단계냐? 마지막 라스트 단계다. 해서 메슬로우라는 학자는 자 1단계가 달성이 되면 다음 2단계. 2단계가 돼야 3단계, 3단계가 돼야 4단계, 4단계가 돼야 5단계로 간다는 단계수를 주장하며 반드시 아래에서부터 5단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메슬로우의 5단계라고 불러준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바로 기본 생리적 욕구부터 애정, 소속 욕구 요 3단계까지를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때는 결핍의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결핍의 욕구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없으면 채워달라. 없으면 채워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우리가 결핍의 욕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남에게 존경을 받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요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하냐? 성장의 욕구라고 얘기하죠. 성장 욕구다. 성장의 욕구다. 얘는 바로 결핍의 욕구라고 얘기했다면 성장의 욕구죠. 성장 욕구는 계속 원한다. 계속 원한다. 계속 원한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점점 더 요구한다. 점점 더 요구한다. 바로 존경을 받으면 더 받고 싶어. 존경을 받으면 더 받고 싶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성장이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여기는 결핍의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결핍은 적으면 채워야 되고 성장은 더 가지면 더 계속해서 원한다는 얘기로 두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며, 자 생리적 욕구에 여러분 책을 보면 흑이나 갈증이다. 안전 욕구는 뭐죠? 자신을 보호한다 하는 말이 줄검되죠. 그 다음에 소속이나 애정은 바로 휴먼 리레이션, 인간관계 원만성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싶다. 이게 네 번째. 마지막에 자기의 꿈,
자기의 잠재력을 이 사회에 실현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런 내용인데, 화살표 방향으로 자 1단계 끝나야 2단계, 2단계 끝나야 3단계, 3단계 끝나야 4단계, 4단계 끝나야 5단계로 욕구의 방향은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고 이걸 갖다 이제 엘드프라는 학자가 뭐가 되냐, 이제 두 번째 엘드프가 나옵니다. 엘드프는 이 메슬로우의 뭐가 되느냐 그럼 내용을 뭐가 되느냐 5단계를 3단계로, 바로 메슬로우의 5단계를 3단계로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게 누구이냐, 엘드프라는 학자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그럼 엘드프는 어떻게 메슬로우의 5단계를 3단계로 축소했다. 근데 약간 순차적 융통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해야 되느냐 그럼 이 그림을 갖다 같이 비교하면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안전과 이 바로 생리 욕구는 존재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그지스턴스, 그래서 존재라고 묶어버리자, 존재로 묶자 이거죠. 그 다음에 소속과 그 다음에 바로 내적 존경, 내적 존경이 아닌 4단계 앞단계 인정과 외적 존경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레이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계 욕구다. 그리고 내적 존경과 그 다음에 자기의 얘기들냐 꿈을 실현한다 그러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바로 그러면 G라는 얘기가 되죠. 그로스, 성장을 얘기합니다. 성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ERG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바로 엘드프의 ERG 이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E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2단계, R은 뭐가 되느냐 3단계와 요 아래 외적 단계, 4단계를 둘로 나눌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로스는 내적과 자기 성취라는 단계로 ERG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바로 1단계가 예전에는 만족하지 않더라도 2단계가 될 수가 있다.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거죠. 2단계가 아니면 3단계도 될 수가 있다. 그러면 1단계를 갖다가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 채 2단계가 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또는 2단계를 승치 못할 때 1단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자기가 어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뭐냐 그럼 열망은 하부, 상위 욕구가 만족하지 못할 때는 하위 욕구에 대하여 의들은 더 강렬하게, 더 많은 이런 걸 갖다 느낀다 하는 얘기가 되죠.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진다. 또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에 대한 욕망이 더욱더 더 커진다. 더 요구를 많이 한다. 이게 바로 뭐가 되냐 그러면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바로 특징의 B 옆에다가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럼 뭐라도 더 받으려 그러느냐 그러면 바로 완만치 않으면 금전 보상이라도 더 해다. 금전 보상이라도 더 해달라.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사와 관계가 좋으면 월급을 적게 받아도 별 불만이 없는데, 상사와 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금전 보상이라도 더 해달라. 그래서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는 그 위에 상위 욕구가 이되느냐 그러면 바로 작동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며,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진다.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위 욕구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진다. 직장에서 상사 관계가 완만치 않을 때는 월급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계가 있다 그러는 이야기는 유사점입니다. 바로 엘드프나 엘드피의 ERG나 메슬로우 욕구와 단계의 유사점은 바로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상위 욕구에 대한 욕망으로 간다 그러는 욕구의 어떤 계층성을 인정하는데, 계층의 숫자가 여기는 5개, 여기는 3개. 더 훨씬 더 의되죠? 포괄적이다. 계층의 욕구가 반드시 여기는 의되느냐 단계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E가 안 되면 R, R이 안 되면 E, G 뭐 이렇게 단계에 의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세 가지가 다 동시에 만족될 수도 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 뭐 순차적이지 않다. 포괄적이다. 이런 얘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이 2가지의 바로 잘 아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와 ERG 이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바로 이걸 갖다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맥클렌스의 성취동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취동기는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성취동기는 세 번째 나오는 맥클렌의 바로 성취동기 이론이다.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이야기가 되죠. 여기는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 달성했다는 얘기가 되지. 성취는 바로 달성이 되었다. 그럼 성취 욕구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를 갖다 지배하고 싶다. 그럼 권력이 되는 거죠. 권력.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누구와 친해지고 싶다. 그럼 친교라고 얘기하죠. 이 세 가지 성취, 친교, 권력 이 세 가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시험에 합격했다 그럴 때는 그렇게 고대하던 일을 시험에 합격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만족하죠. 그러나 그 만족이 영원히 남아가지고 계속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느냐? 너 언젠가는 성취 욕구는 만족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성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갖다 진다. 이건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영도가 사후세자를 갖다가 압박했던 것도 권력에 대한 이양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지 않나. 왜?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이 빨리 성숙하니까 왕의 자리를 갖다 물려준다. 거기에 대하여 좋아할 사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권력의 이양은 바로 얘들은요. 그 권력욕은 양보가 쉽지 않다 하는 역사적 이야기가 있듯이 이 권력 한번 잡으면 절대 넘기기 싫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친교. 친해지면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도 좋을 텐데 이런 어떤 간절한 희망과 욕망을 가질 겁니다. 그러다 친해지면 좀 더 가까워지고 같이 있고 싶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 이거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친교를 얘기한다 이거죠. 이 세 가지는 너무나 강렬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이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뭐가 되죠? 바로 성취, 권력, 친교라는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허저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다. 그런데 허저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바로 동기 유발 요인과 그리고 위생 요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미 제가 앞쪽에서도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에 대하여 만족감을 주고 칭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격려를 받았다. 그럼 이건 동기 유발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위생물, 화장실에 변기를 놔서 기분이 좋아졌다.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궁극은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불만을 해소시키는 것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을 잘했을 때 만족하게끔 만드는 동기유발 요인과 위생 요인은 엄격히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이원론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만을 이야기하는 요인과 만족을 주는 요인. 불만을 제거하는 건 소극적이고 단기적이지만 예를 들어 화장실에 변기를 바꿨다 그러니까 막 회사에 충성을 바치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고리가 있고 만족과 동기부여가 있고 자료 수집에 대한 객관성, 보편성이 결여될 수 있다. 왜? 주관적이다 보니까 요걸 네 가지를 우리는 알아두자. 그래서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엘더프 ERG 이론, 그 다음에 맥클렌의 성취, 권력, 친교, 허저버그의 두 가지 요인 이론 하는 네 가지는 절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동기부여 과정, 동기부여의 과정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 꼼꼼히 우리가 가는데 비록 조직행위가 좀 약간 길고 깊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좀 잘해두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며 요즘에 가장 발전된 학문이 조직행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며 끝까지 스피드 있게 갈수록 더 열심히 하는 이런 강좌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끝까지 그리고 우리 전 선생님들은 처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줄 걸 항상 요청하며 선생님들 판단할 때도 저는 마지막 강의가 어떠냐 마지막 강의까지 열량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걸 매우 강조하듯이 여러분들도 우리 비록 여기에 만난 인연이지만 끝까지 화이팅하고 여러 종목을 다 휩쓸 수 있게끔 여러분이 어디든냐 화이팅 해주시고 또 인생에서 아주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든냐 도움이 되는 이런 카페가 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의 강의를 다 엮는 쪽으로 진행을 해서 정말 여러분이 부담 없는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화이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쭉 오면 이제는 하기 싫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끝까지 화이팅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